지난 시간까지 우리 허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수, 실제로 존재하는 수에 대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수가 허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수만 가지고 놀기에도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실제하지도 않는 허수만 갖고 놀기에도 좀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실수도 다뤄야 되고 허수도 다뤄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 실수와 허수를 짬뽕을 시켜서 어떤 수의 체계를 하나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게 바로 복소수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복소수라는 건요 아주 쉬워요. 어떤 형태냐 하면 두 실수 A, B와 허수단위 I에 대해서 이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복소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보시면 A 자체는 그냥 실수고요. 그리고 B 자체도 실수지만 B의 I가 곱해짐으로써 요 BI란 놈은 그럼 제곱하면 무슨 수가 되는? 음수가 되는 허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실수 더하기 허수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복소수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때 이 A를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B를 허수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허수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학생들이 BIO 라고 대답을 하는데, 사실 I는 허수임을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수 부분 그러면 I를 제외한 B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허수 부분은 B를 가리키는 말이지 BI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허수라는 개념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니까 결국 B가 누군지만 안다면 I가 없어도 옆에 I가 곱해져 있긴 하지만 이 B를 제곱해서 되는 수가 예를 들면 B제곱이니까 요놈은 요게 제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I 옆에 곱해진 요 실수 부분이 제곱해서 어떤 음수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요 I를 제외한 그냥 B 부분만 허수 부분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수 부분은 A고요. 그 다음 허수 부분은 BI를 통째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I에 곱해져 있는 실수인 B만 허수 부분이라고 한다.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특히 A가 0인 경우, 즉 실수 부분이 0이라서 없어지면 남는 놈은 BI만 남겠죠? 그러니까 B가 0은 아니어야 돼. 왜냐하면 A도 0이고 B도 0이면 이 수 자체는 그냥 실수 0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죠? 왜냐하면 0에다가 I를 곱해도 0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BI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때를 순수한 허수, 그래서 순허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거꾸로 A가 0이 아니고 A는 0이도 되겠구나. 자, 만약에 B가 0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가 0이라면 누구만 남기 때문에 A만 남기 때문에 뭐 A가 0이어도 관계없죠. 0도 실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치? 그래서 복소수 A 플러스 BI로는요 실수도 표현할 수가 있고 허수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실수인 건 B가 0인 경우고요. 허수에서 순허수가 되는 경우는 A가 0 되고 B가 0이 아닌 경우고요. 그 다음에 기타 허수가 되는 경우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허수라는 것이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 허수 안에 A 플러스 BI에서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경우가 포함이 된다면 그러면 A 플러스 BI라는 놈을 제곱해도 이것도 음수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근데 이걸 제곱하는 건 사실 이 복소수의 곱셈을 조금 이따가 우리가 배울 텐데 그냥 곱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제곱해보면요 A 플러스 BI를 2번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버리면 자, 요놈은 A제곱 되고요. 플러스 ABI에 요놈도 ABI니까 2배 ABI가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ABI가 돼요. 즉 얘가 음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얘는 다시 뭐가 되냐 하면 복소수가 돼요.
왜? 요 부분이 실수잖아. 그리고 EAB 부분도 실수기 때문에 실수 더하기 실수 I 요거 딱 복소수의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수의 개념을 그냥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복소수를 배운 이후부터는 허수 부분이 0이 아닌 0이 아닌 복소수들을 전부 허수라고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i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전체는 그냥 뭐다? 허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 허수를 생각할 때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실수가 아닌 그저 그런 i를 포함하고 있는 복소수의 형태라면 그거 다 허수다. 이렇게 보기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복소수를 보면요. 마이너스 루트 3도 이게 복소수입니다. 왜? 복소수 안에 실수가 포함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때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루트 3, 허수 부분은 0이 되는 거죠. 결국 마이너스 루트 3은 실수가 됩니다. 그지? 그 다음 2 플러스 3i의 실수 부분은 2고요. 허수 부분은 3i가 아닌 그냥 3입니다. 그 다음 루트 5i의 실수 부분은 0이고요. 허수 부분은 루트 5i가 아닌 루트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루트 5i는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순허수, 순수한 허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복소수의 개념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켤레 복소수라는 건데요. 이 켤레 복소수는 복소수 a 플러스 bi에 대해서 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a-bi를 복소수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켤레라는 것은 뭘 뜻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그런 복소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는 a-bi가 되는데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요. 요 위에다가 이렇게 바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i의 바, 한국말은 짝대기. 그래서 a 플러스 bi의 짝대기라는 건 결국 얘의 켤레 복소수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a-bi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요 켤레 복소수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제 조금 배우시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복소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인데 A, B, C, D가 실수일 때 복소수 A 플러스 BI에다가 복소수 C 플러스 DI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인데요. 자, 원칙, 그러니까 규칙은 뭐냐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더해주면 되고요.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해주면 돼요. 즉 A와 DI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됩니다. BI와 C도 계산이 안 되고 여기서 계산이 되는 건 A 더하기 C는 계산할 수가 있죠. 따라서 A 더하기 C만 따로 계산을 해서 결과로 만들어지는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I와 DI는요. 그냥 I로 묶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BI 더하기 DI라는 놈은 I로 묶어버리면 B 플러스 D의 I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허수 부분만 더한 다음에 I를 붙여줘서 결과로 나오는 복소수의 허수 부분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래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만 덧셈을 해주면 됩니다. 뺄셈도 마찬가지겠죠? 요놈에서 요놈을 빼면 A-C가 실수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B-D가 허수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I 붙여주시고요.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 덧셈에 대한 성질은요. 임의의 복소수 G1, G2, G3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죠. G1에다가 G2를 더하나 G2에다가 G1을 더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 그냥 요렇게 그냥 G1은 A 플러스 BI, G2는 C 플러스 DI로 놓고 실제로 요거 더해보세요. G1 더하기 G2 하나, G2 더하기 G1 하나 결과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결합법칙도 마찬가지. G1에다 G2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G3를 더하나 G2하고 G3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G1을 더하나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G3를 2 플러스 FI라고 놓고 계산해 보시면 요거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G3를 더하나 요거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G1을 더하나 결과가 똑같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별거 없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복소수의 곱셈인데요.
이거 아까 잠깐 우리가 a 플러스 bi 제곱하면서 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 곱셈을 할 때는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 된다라는 것만 이용하시면 돼요. 그죠? 예. 뭐 만약에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으면 뭐 i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i 되는 거, 뭐 i의 4제곱이 1 되는 거 이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알고 계시면 복소수의 곱셈도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전개하잖아요. a하고 c를 곱하죠.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곱합니다.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adi가 돼버려요. 그래서 실수인 a와 실수인 d를 곱하고 그냥 i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요놈이 bc의 i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사실은 뭐가 돼? bd의 i의 제곱이 되는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d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수, 즉 i가 안 붙어 있는 놈들을 먼저 써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i가 붙어 있는 놈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ad 플러스 bc의 i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소수의 곱셈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죠? 그럼 이거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간단히 해보면 자 마이너스 3 2 곱하면 마이너스 6.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2의 i가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 4i니까 4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0. 왜? 요 실수. i 안 붙은 놈들끼리 먼저 계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i 붙어있는 놈들은 뭐 해주시면 돼요? i로 묶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빼세요. 이거 뭐 그냥 12x 빼기 2x는 10x 되는 거 똑같잖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i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복소수의 곱셈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복소수 곱셈에 대한 성질인데요. 얘도 임의의 복소수 G1, G2, G3에 대해서 G1, G2를 곱하나 G2, G1을 곱하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 G1, G2를 먼저 곱하고 G3를 곱하나 G2, G3를 먼저 곱하고 G1을 곱하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 결합법칙이죠. 분배법칙도 됩니다. G1에다가 G2 플러스 G3 요거 더한 놈을 곱해주나 혹은 전개해서 G1, G2를 곱하고 G1, G3를 곱한 다음에 결과를 더해주나 똑같은 거다라는 거.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 그냥 A, B, C, D, E, F가 실수일 때 G1은 A 플러스 BI, G2는 C 플러스 DI, G3는 E 플러스 FI라고 놓고 실제로 해보는 거죠. 선생님이 전부 다 써놨습니다. 쭉쭉쭉 다 친절하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눈으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 손으로 진짜 한 번씩 해보시면 왜 교환법칙이 되는지, 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왜 분배법칙이 성립하는지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해보면 다 똑같이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복소수의 나눗셈입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을 괴롭힐 텐데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별거 없습니다. A, B, C, D가 실수이고 A 플러스 BI를 분자, 그 다음에 C 플러스 DI를 분모로 한다는 것은 결국 A 플러스 BI를 C 플러스 DI로 나누겠다라는 뜻인데 요게 나누기다 보니까 C 플러스 DI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얘가 0이란 얘기는 결국 C도 0이고 D도 0이란 얘기인데 이것만 아니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문제인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냐 하면 자, 결국은 C 플러스 DI 분의 A 플러스 BI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는 건데 아까 그랬나? 지난 시간에 그랬나? 뭐 기억 안 나네요. 어쨌든 분모에 허수단위 i가 있으면 이게 보기 좋지 않다라는 거야. 즉 분모가 허수이면 보기 좋지 않아.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를 실수로 바꿔줍니다. 근데 실수로 바꿔주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재미있는 게 여기에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이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똑같이 곱해줘요. 그러면 왜 켤레 복소수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재미있는 게 이게 곱셈 공식에 의하면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 돼요. 즉 C의 제곱 빼기 DI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놈이 뭐가 되냐 하면 C제곱 빼기 이게 D제곱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결국 얘는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되어버립니다. 그지? 그래서 요놈을 실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 B, C, D가 전부 다 실수니까 C제곱도 실수, D제곱도 실수거든요. 그치? 그래서 분모가 허수인 경우에는요. 그죠? 그놈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줘서 일단 분모를 실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 분모의 유리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분모의 실수화라고 불러요. 분모를 실수로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단 분모는 무조건 뭐로 만든다? 실수로 만든다. 방법은 뭐다?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곱해줌으로써 분모를 실수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똑같이 C-DI를 곱해줬으니까 분모가 C제곱 플러스 D제곱 되는 건 알겠고요. 이제 분자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 분자는 복소수의 곱셈이죠. 그래서 이 곱셈 해보면 AC 마이너스 ADI 그 다음 플러스 BCI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BD의 I 제곱이니까 플러스 BD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두 개의 실수인 부분을 먼저 엮어줘서 AC 플러스 BD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I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BC 빼기 AD의 I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모는 아까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분의 실수 부분인 AC 플러스 BD. 그죠? 그 다음에 분모는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I를 포함하고 있는 놈 묶어주면 BC-AD 그 다음 곱하기 I 요렇게 나눗셈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나눗셈한 결과도 꼴을 딱 보면 복소수 꼴이죠. 실수 더하기 실수 곱하기 I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분수꼴로 바꿔서 그 분수의 분모를 실수로 만듭니다. 방법은 어떤 거라고요?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줌으로써 그것만 하면 결과를 얻어내는 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됐지? 오케이.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2-i를 1 플러스 i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요거 그냥 분모는 1 플러스 i고 분자는 2-i인데 분모가 지금 허수 형태이기 때문에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다 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모는 뭐가 되냐 하면 1의 제곱 빼기 i의 제곱이니까 i 제곱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을 빼면 플러스 1이니까 이게 2분의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2분의 요런 곱해주면 2 마이너스 2i 그 다음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플러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결국 2분의 뭐가 돼요? 2 빼기 1은 1이고요. 그 다음 빼기 3i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놈은 2분의 1 빼기 2분의 3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가 실수 부분 2분의 1을 나타내고요. b가 허수 부분 즉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복소수가 뭔지 살펴봤고요. 복소수에서 그 덧셈, 뺄셈,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 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나눗셈에서는요. 분모를 실수하는 방법으로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준다. 그걸 이용해서 나눗셈을 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